겨울이 시작됐다는 걸 윤정임은 창문을 통해 먼저 알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뜬 시간 아마도 6시 반쯤 되었을 겁니다. 오랜 습관이란 참 신기한 것이어서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은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반복된 리듬이 몸속 깊이 새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커튼을 걷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밀려나가는 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햇빛이었습니다. 분명 햇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을까지만 해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는 어떤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살짝 간지리는 듯한,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온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빛은 달랐습니다. 밝기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밝았을지도 모릅니다. 겨울 햇살 특유의 선명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온도가 없었습니다. 빛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닿는 곳에 따뜻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유리 조각처럼 보기에는 영롱하지만 만지면 차갑기만 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정임은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린 상태였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가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임은 그 흔들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겨울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은 난방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59이었습니다. 59. 이 나이를 입 밖으로 말할 때마다 정임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은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곧 60이었습니다. 60. 60이라는 숫자는 정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갑입니다. 한갑자를 다 채운 나이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나이를 축하했습니다. 60평생을 살아냈다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누구도 60을 특별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나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으시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악의 없이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임은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릴 때가 있었지만 그건 이 나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임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있으시고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좁지도 않았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몇 년 전에 마지막 대출금을 갚았을 때 정임은 은행 통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남편분도 계시고 민성호, 정임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함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잘 컸잖아요.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35, 아들은 32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나왔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고 아들도 작년에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정임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던 날들,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하죠. 정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집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잘 자란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정임은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이것들 중 하나라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임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정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 그것도 이른 시간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아파트 단지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가끔 청소하시는 분들의 빗자루 소리가 들렸고 택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들마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정임은 숫자가 바뀌는 걸 지켜봤습니다. 10층, 9층, 8층.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방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도 없었고 어디 가세요 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이 아파트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우편함 앞에서 몇 번이고 마주쳤으니까요. 얼굴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몇 층에 사는지는 알아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이 정도의 거리감이 편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인사를 해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정임도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CCTV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임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도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확실히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임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의 냄새였습니다. 모든 집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냄새이고 그 집의 생활 냄새입니다. 정임은 이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곳이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파는 제자리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임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주전자를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철철철. 주전자가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물이 가득 차자 정임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임은 그 불꽃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불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흔들리고 일렁이고 때로는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임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4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4개가 다 필요했습니다. 정임, 성호, 딸, 아들. 4사람이 매일 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정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반찬을 더 주었고 성호는 신문을 보다가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2개만 필요했습니다. 정임과 성호만 남았으니까요. 정임은 의자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의자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삐뚤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괜히 그 의자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의자가 식탁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임도 잘 모릅니다. 그저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을 하는 게 마음을 조금 안정시켰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성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호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임이 불렀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임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들렸나 봅니다.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침 먹어야지요. 정임의 말은 평온했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대답도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찻잔에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갈색 물이 퍼져나갔습니다. 차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정임은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성우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을 먹자고 하면 조금 있다가, 산책을 가자고 하면 조금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조금 있다가, 그 조금이 얼마나 긴지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1시간이고 때로는 2시간입니다. 때로는 결국 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라는 말은 사실 나중에 라는 뜻이고, 나중에는 다시 나중에가 되고 결국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됩니다. 정임은 그걸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정임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남편이 조금 있다가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어디선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르게 행동하는 게 더 힘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임이 지금 먹어야 해요라고 강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성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을 것입니다. 정임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 지금 먹어야 하는지, 왜 조금 있다가는 안 되는지. 그 과정이 귀찮았습니다. 차라리 기다리는 게 편했습니다. 정임은 찻잔을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겨울 하늘 특유의 선명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걸까요? 정임은 그 새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정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임은 59입니다. 곧 60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임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멈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임은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침실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아, 눈이 왔구나. 정임은 그제야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 창문을 열었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서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눈송이들이 참 예뻤습니다. 예전에는 첫눈이 오면 설렜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엄마 눈이야 하고 소리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며 그래, 눈 많이 왔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성호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겨울이 시작됐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활기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첫눈이 내렸지만 성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먼저 잠들러 갔으니까요. 정임도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눈 와요라고 말한들 그래?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정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보통은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30분 일찍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왜 일찍 깬 걸까요? 정임은 이불을 걷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침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밤은 짧고 아침은 긴 것 같았습니다. 잠은 금방 오는데 아침이 되면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려워서일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세상이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가지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주차장의 자동차들도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인지 눈은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바로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얼굴이 시렸습니다. 코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폐 속까지 차가움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5분쯤 되었을 겁니다. 손끝이 시려워지고 나서야 정임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부엌에 서니 해야 할 일들이 보였습니다. 설거지통에 어젯밤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가 마신 물컵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컵을 집어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쫄쫄쫄. 물이 컵 안을 헹구는 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컵 안쪽을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헹군 뒤 컵 받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임은 반찬통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어제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아직 먹을만 했습니다. 밥은 어떻게 할까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밥솥에는 어제 저녁에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갓 지은 밥을 좋아했습니다. 식은 밥을 데워 먹는 것보다 새로 지은 밥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임도 그걸 알았습니다. 쌀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계량컵으로 쌀을 떴습니다. 한 컵, 두 컵. 두 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쌀을 담그고 손으로 조물조물 씻었습니다. 뿌연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했습니다. 깨끗해진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정임은 손가락으로 물의 높이를 가늠했습니다. 쌀 위로 첫 번째 마디까지 오면 적당했습니다. 물의 양이 맞는지 확인한 뒤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정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껍질을 벗겼습니다. 샤샤샥. 칼이 무의 표면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무는 더 하얗게 빛났습니다. 정임은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습니다. 도도독.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육수를 내야 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냄비 안의 물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동안 정임은 부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른 아침부터 나갔나 봅니다. 검은색 발자국들이 하얀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주차장 쪽으로 이어졌다가 아파트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은 그 발자국들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출근하는 걸까? 아니면 병원에 가는 걸까? 혹은 장을 보러 가는 걸까?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정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썰어둔 물을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국물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고 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돌아봤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옆 찬장을 열고 컵을 꺼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많이 왔네. 성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 미끄럽겠다. 그럴 거예요. 눈 녹으면 더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알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성우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한 등. 성호는 예전만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무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간을 봤습니다. 국물을 작은 국자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했습니다. 적당했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윤기 나는 하얀 쌀밥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주걱으로 밥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2개의 밥그릇. 하나는 성호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을 놓고 국그릇을 놓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물컵도 놓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임이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뒤로 아침 커피는 성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커피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과정이 성호의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잠깐만.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김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쯤 지났을 때 성호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옆 작은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늘 이랬습니다. 정임은 창문을 등지고 앉고 성호는 거실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옆에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둘뿐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드세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2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 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정임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집중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눈은 밥그릇을 향해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성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정임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조심스러웠을까요? 친구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왜 나가려고 해? 집에 있지라는 말을 들을까봐요. 혹은 누구 만나는데 라고 묻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래. 다녀와. 성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묻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실망감일까요? 둘 다였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무관심해서 서운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궁금하지 않은 걸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성우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임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성우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기 밥그릇과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정임은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자를 만날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 경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경자는 정임과 많이 달랐습니다. 말이 많고 웃음이 크고 활발했습니다. 정임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경자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경자가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요즘 하는 일 이야기. 정임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경자는 물을 겁니다. 너는 어때? 그 질문에 정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똑같지 뭐.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늘 하던 대답입니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정임은 고무 장갑을 벗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정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9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그 주름들은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정임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정임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옅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나이에 맞는 화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킨과 로션을 발랐습니다. 얼굴에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비비크림을 발랐습니다. 얼굴 톤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수한 색깔이었습니다. 베이지, 회색, 검은색, 갈색. 정임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저 단정하게 보이면 됐습니다. 검은색 니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무난했습니다. 패딩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이었습니다. 겨울용이었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정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외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나인데 나 같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 이 화장을 한 사람, 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정임이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응. 성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TV 소리에 섞여서 들렸습니다. 정임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눈이 밟혀 있었습니다. 검고 질척한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밟히지 않은 곳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눈이 녹으면 더 미끄러웠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정임은 그들 뒤에 섰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도 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 상가들, 횡단보도, 신호등. 정임은 그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출근을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버스에 남은 사람들은 정임처럼 특별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 혹은 늦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자리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몇 살 더 많으실까? 70? 아니면 80?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겠지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겠지요. 그때는 혼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정임은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하차벨이 눌렸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습니다. 역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경자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카페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커피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카페가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갈색 벽돌로 된 건물이었고 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고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정임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 자리에 경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갔습니다. 경자는 밝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진했습니다. 립스틱도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경자는 늘 이랬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방금 왔어. 나도 지금 앉았어. 경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시킬까?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핫으로요. 경자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야, 너 정말 하나도 안 쪘다. 경자가 정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임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왜 허전할까요? 어쩌면 정임은 다른 말을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 어때? 라는 말. 괜찮아? 라는 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 말. 난 살이 쪄서 큰일이야. 요즘 손주들이 오면 맨날 먹이기만 하거든. 같이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먹게 되더라고. 경자는 자기 허리를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 손주들 자주 보고. 정임이 말했습니다. 좋긴 좋지. 근데 힘들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아들이 결혼했잖아. 아직 애는 없어. 금방 생기겠지. 요즘 애들 늦게 낳긴 하지만.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쟁반에 커피 2잔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2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는 어때? 경자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액체가 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잔의 표면에 정임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똑같지 뭐. 정임은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똑같아? 집에 있고 밥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경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정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안 괜찮아 보인다. 그 말에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경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임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나왔거든요. 마치 반사적으로 나온 말 같았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너 항상 그 말부터 해. 경자는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근데 얼굴 보면 괜찮아 보이지 않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정임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야. 뭔가 힘든 게 있는 거지. 경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야. 너는 말을 안 해. 혼자 사귀잖아.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랑은 어때?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늘 그랬듯이. 싸우지는 않아? 싸울 일이 없어. 말을 안 하는데 뭘 싸워.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정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와 자신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 남편이랑 할 말이 별로 없어. 밥 먹었냐, 어디 가냐, 그 정도지. 근데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겠지. 정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말이 없는 게 당연한 걸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말이야. 경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무슨 생각? 예전에는 남편 중심으로 살았잖아. 남편이 뭘 하는지, 남편 기분이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고. 근데 요즘은 그러기 싫더라고. 정임은 경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남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해? 그래서 나 요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해? 수영도 배우고 등산도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남편한테 허락 안 받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경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 안 해? 처음에는 좀 투덜댔지. 근데 내가 계속 하니까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익숙해진 거지. 정임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뭐 좀 해봐. 경자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달라질 거야.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바깥 활동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텅 빈 느낌이 채워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TV에서 본 이야기. 정임은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나는 가봐야겠다. 경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병원 가야 해. 정기검진. 그래. 조심해서 가. 너도. 다음에 또 보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카페 안이 따뜻했던 만큼 밖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잘 가. 경자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정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자의 빨간 코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임은 오늘 경자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너 안 괜찮아 보인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은 걸까요? 정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다친 곳도 없는데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는데 무엇이 괜찮지 않은 걸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임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정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응.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정임은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야채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집니다. 오후 4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매일 똑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삶일까요?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었습니다. 도도독.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임은 그 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임이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성우가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임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볼까? 오늘 경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까?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우는 관심 없는 표정으로 그래라고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허무해질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래. 성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가요? 퇴직하고 나면 허전한 거. 정임은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할 게 없더라고.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 말이 정임에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히 생각 많아지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야. 성우의 말은 충고처럼 들렸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자신을 더 작게 만든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성우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일 것입니다. 정임을 위로하려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임이 원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원했던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구나, 그랬구나, 그런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우는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 옆에요. 하지만 거리는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곧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왜 끝내 말하지 못했는지, 말을 하면 달라질까요? 성우에게 나 요즘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무언가 바뀔까요? 아니면 그저 괜히 생각 많이 하지 마라는 대답만 돌아올까요? 정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거리는 더 멀어질 것 같다는 것. 말하지 않아서 생긴 거리는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것. 정임은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밤새 켜져 있을 것입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눈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온 이후로 가끔 눈발이 날렸지만 쌓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흩날리다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는 그 차가움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윤정임은 그 차가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니까요. 겨울은 원래 추운 계절이니까요. 정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정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괜찮은 날인지 아니면 버텨야 하는 날인지를요. 괜찮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은 날입니다. 적어도 견딜 만한 날입니다. 버텨야 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이불 속에 계속 있고 싶은 날입니다. 세상과 마주하기 싫은 날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하는 날입니다. 요즘 들어 버텨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는 평범한 천장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성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벌써 일어났나 봅니다. 침대에서 내려가는 소리, 슬리퍼를 신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성우는 침실을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 거울에 정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두덩이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늙었구나.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물론 착각입니다. 하루아침에 늙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늙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뿐입니다. 정임은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성우는 이미 세수를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정임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세수를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빛도 흐렸습니다. 몸이 아픈 걸까?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두통도 없었고 배도 아프지 않았고 열도 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김치, 우유, 야채들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무엇을 꺼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은 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밥 안 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돌아봤습니다. 성우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려고요. 정임은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더 말하지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다시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새로 지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를 데우는 것으로요. 복잡하게 준비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 흰자가 익어가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른자는 여전히 노란색이었습니다. 냄비에 어제 끓인 된장찌개를 담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데우는 것뿐이니 금방이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임이 불렀습니다. 성우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나가. 성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골프. 언제 들어와요? 저녁쯤. 저녁은요? 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가서 먹을 수도 있어. 아직 모르겠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밥 할지 말지 알아야 하니까. 그래.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호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골프 가방을 챙기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TV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임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린 날이었습니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는 나갔습니다. 저녁에나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정임은 혼자입니다. 온종일 혼자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청소를 할까요? 어제 했으니 오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래를 할까요? 빨랫감이 많지 않습니다. 장을 볼까요? 냉장고에 식재료가 충분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만 있습니다.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들을 씻고 행주로 닦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임은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윤정임입니다. 이민성호의 아내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정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정임이 없어도 혼자 잘 지냅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무엇인가요?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는 누구인가요? 정임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심호흡했습니다. 천천히 답답함이 가라앉았습니다. 심장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디가 아픈 걸까요?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그렇게 말하면 의사는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충분히 쉬세요. 그런 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정임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심어진 길이었습니다. 벤치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분도 계셨고 두 분이 함께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소리였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크겠지요.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자식을 키우겠지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엄마들도 그렇겠지요.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다 클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요? 그때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정임처럼 될까요?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게 될까요? 한 엄마가 아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네였습니다. 아이가 그네에 앉아 있고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더 높이 라고 외쳤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저랬었습니다. 딸과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정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몸은 편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루가 비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정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임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같은 길을 계속 돌았습니다. 걷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임이 나갔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였습니다. 성우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집에서 먹을지 밖에서 먹을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성우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저녁 어떻게 하세요? 라고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알아서 연락할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는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있어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임은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래, 엄마도 잘 있어. 너도 건강 챙겨. 정임은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더 길게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요즘 힘들다고요? 외롭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도 바쁠 것입니다. 직장 일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엄마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직 성우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여보? 응. 나 저녁 밖에서 먹을게. 친구들이랑 저녁도 같이 하기로 했어. 그래요. 알았어요. 많이 늦을 것 같아. 10시쯤 들어갈게. 조심해서 와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어야 합니다. 정임은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끓으면 라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었습니다. 파도 조금 넣었습니다. 라면이 익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정임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보지 않았지만 그냥 켜두었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8시, 9시, 10시. 10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응. 오늘 라운딩 많이 했어. 씻고 주무세요. 그래야겠다. 성우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먼저 잘게. 그래요. 편히 주무세요. 성우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임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지 않았지만 왠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구나.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내일도 똑같겠지요. 모레도 똑같을 것입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이 천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쯤 떠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건강하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잘 사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질까요? 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들까요? 정임은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성우가 보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성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꿈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일까요? 정임은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아팠습니다. 무언가로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임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누워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참 길었습니다.